수고하셨습니다. 건축 싶은데 이제 시간이 제약된 관계로 일단 오늘은 20분만 이렇게 듣고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 조합서 및 동의서 안내 책자 배포된 그 자료를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우리 그 계략적인 추정 분담금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이해와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감정 평가법인의 이동진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라감정에서 정비사업 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직책은 부회장입니다. 저희 그 나라감정은 이 정비사업뿐이 아니라 이 감정평가업계에서 지금 1위 아니면 2위 이렇게 해마다 1등 했다, 2등 했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감정에서 뭐 평가했다 그러면 아마 공신력이 있다 이렇게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물어보셔도 나라감정이라 그러면 믿을만하다 이렇게 다들 인정해 주실 거니까 믿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이 재개발 현장에서 재개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합니다. 다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내가 이거 동의서를 내긴 냈지만 내가 이거 집을 뺏기고 그냥 거리로 내쫓기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 동의서를 안 냈는데 오늘 가서 얘기 들어보고 진짜 이게 거짓말이 아니면 내가 동의서를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설명의 자리도 아예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없고 그냥 시공사 말만 듣고 재개발 사업을 시작했다가 사업 한참 진행된 뒤에 2주 다 하고 난 뒤에 시공사가 돈 올려달라 공사비 올려달라 그러면 조합 입장에서는 공사비를 어떻게 올려주느냐 조합원들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니까 못 올려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공사들이 공사를 중단하고 철저해버리죠. 그죠? 그러면 조합원들은 일단 이사 다 나갔는데 다시 들어오려면 공사비를 안 올려주고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명계좌 기준으로 어쩔 수 없이 공사비를 올려주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지금까지의 재개발 현장에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재개발을 하면 손해본다, 큰일 난다. 오늘도 밖에서 저렇게 떠들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추정분담금이라고 하는 거를 감정평가사를 시켜서 어차피 평가사들이 평가를 하니까 사전에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미리 해서 주민들한테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들어보고 이게 수익성이 없다 그러면 사업을 빨리 접어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수익이 된다 그러면 사업을 계속 갈 수 있게끔 하자. 그렇게 해서 마련된 게 바로 공공관리체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착된 지가 겨우 이제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잘 몰라요. 추정분담금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추정분담금을 평가사 입장에서 솔직하게 평가를 했고 그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 구청에 들어가서 인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인정을 해줬고 구청에서도 인정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숫자를 제가 바꿔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때 당시에 인가 받을 때 추정 심의 자료 한 3, 40페이지 되는데 그거를 다 가져가서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한 6, 7장만 아주 핵심이 되는 것만 빼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 그대로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적어놨으니까 이걸 보시면 되고요. 이 추정분담금 이 심의를 사업을 하면서 3번을 합니다. 3번. 이게 지금 첫 번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한 거하고 두 번째 한 거하고 세 번째 한 거하고 차이가 난다. 차이가 나면 여러분들 사업 안 하셔도 됩니다. 중간에. 그리고 사업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시에서 또 구청에서 인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끝까지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서울시 공공관리의 그 기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어보시고 사업이 앞으로 점점점 진행돼서 결과가 좋아진다. 그러면 사업을 가시는 거고 만약에 점점 해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고 손해볼 것 같다. 그러면 중간에 스톱하시면 돼요. 그럼 스톱하시면 그러면 돈을 그동안 쓴 돈을 어떻게 하느냐. 조합 해산만 안 하고 그냥 있으면 그 돈 누가 달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차피 집이 노후가 되면 개별 주택도 나중에 새로 지어야 돼요. 그죠? 새로 지어야 됩니다. 단독주택도 세월이 지나고 비세고 쓸모없어지면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런 수익성이 있는 현장은 재개발 현장은 중간에 포기하는 현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수익성도 없는 현장을 억지로 사업을 끌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가다가 조합이 청산되고 문을 닫아버린 거죠. 조합이 문을 닫아버리면
그때 가서는 이제 매몰 비용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한 봉천 14구역은 전혀 그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넘어가시는 분도 있고 1,0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 900만 원대도 있고 1,100만 원대도 있고 한 1,000만 원인데 여기 비례율을 계산해 보니까 비례율이 115%입니다. 그래서 비례율을 곱하게 되면 내 자산 가치가 단독주택은 평당 1,150만 원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빌라라든가 연립 이런 다세대 이런 주택은 평균 1,500만 원이고 비례율 15%를 곱하니까 1,725만 원이랍니다. 그 다음에 주상용, 상업용 이 대로변 쪽에 있는 건물들 있죠. 그 도로가 좋은 데는 1,500만 원에서 약 2,000만 원 되고 그래서 비례율을 곱하면 1,750에서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 재산 가치가 1,150만 원 단독주택 기준으로 했을 적에 1,15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냐? 조합원 내가 들어가는 분양가 그죠? 내가 들어갈 때는 얼마를 내고 들어가느냐면 평당 여기 있습니다. 1,390만 원을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토지 한 평 가지고 아파트 한 평을 못 가는 거죠, 그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250%의 용적률 가지고는 토지 한 평 가지고 아파트 한 평을 못 갑니다. 현재로서는 그죠? 평가사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분양가는 얼마로 하느냐? 일반 분양가는 1,600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이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지금 요 내용은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 받은 250%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거는 그죠? 근데 아까 설계사무소에서 앞에 설명했잖아요. 273%로 용적률이 바뀐다 했죠? 용적률이 바뀌게 되면 조합원들 분양가가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일반 분양가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비례율이 얼마가 더 올라가냐면 10%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토지 한 평당 아파트 0.93평이 들어갑니다. 서울시내에서 토지 한 평을 가지고 아파트 0.7평밖에 못 가는 게 현실이에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서울시내에 있는 단독주택 재개발을 해가지고 아파트 한 평 들어갈 적에 토지 한 평 가지고 아파트 0.7평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봉천 14구역은 0.93이 들어가는 겁니다. 0.93. 그러면 1에 가깝죠? 자, 그럼 1을 어떻게 맞추느냐? 1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평당 평균적으로 평형을 좀 크게 했는데 지금은 그 평형을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장을 하게 되면 20평대도 한 30평씩 30평대도 8평 40평대 되면 6, 7평이 늘어나게 됩니다. 평형이 확장을 할 때. 그 확장할 때 확장 비용은 시공사하고 조합집행부하고 협상하기 나름입니다. 시공사하고 조합집행부가 협상을 잘하게 되면 그 확장 비용이 그냥 무료로 될 수가 있고 또 최소의 금액을 가지고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까지 맞춰준다 그러면 거의 1대1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한다는 거죠. 조합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 공사비는 평당 427만 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공사비가 4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강남 같은 데는 430만 원에서 450만 원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427만 원이면 거기다가 또 철거비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굳이 나쁜 금액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비례율을 어떻게 산정했느냐? 비례율은 이렇게 산정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재산가치를 전체 다 더했더니 저희들이 평가해서 전체를 다 더했더니 재산가치가 1,900억입니다. 봉천 14구역의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가치가 1,900억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장점이 뭐냐면 봉천 14는 일반 분양이 많습니다. 조합원 숫자나 일반 분양하는 숫자는 거의 반반이에요. 그죠? 일반 분양이 많다는 건 그만큼 수익이 좋다는 거죠. 그죠? 수익이 좋다 보니까 소수익이 얼마가 들어와요? 5,600억이 들어오는 겁니다. 5,600억이.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공사비, 사업비 해봐야 3,400억이고. 그래서 총 수입에서 총 사업비를 뺐더니 수익이 얼마 된다고요? 2,100억 정도가 수익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2,100억하고 조합원들의 재산가치, 요거하고 요걸 비교해봤더니 몇 퍼센트? 115%의 수익이 남더라.
그것도 용적률이 상향되기 전인 250% 한도 내에서. 이 정도 사업장이 있으면 나오라고 합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박수가 한번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여러분들 진짜 운이 좋으신 거예요. 이 정도 일반 분양 가지고 할 수 있는 현장이 사실 진짜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이 됐든 시청이 됐든 분말 안 하고 이게 그냥 해주는 겁니다. 지금 실태조사해가지고 조합 문 닫은 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빨리 사업을 했으면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자꾸 낙후되잖아요. 그죠? 낙후되면 슬럼화되고 그러면 구청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관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하기 어려워지니까 수익성 괜찮으니까 빨리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비례율이 그러면 아까 115%라고 했는데 비례율이 공사비가 바뀌는 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공사비 우리가 427만 원 했어요. 근데 협상을 잘해가지고 공사비가 만약에 한 10만 원 더 깎았다. 조합에서 깎았다. 그러면 비례율이 115%가 아니라 119%까지 비례율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죠? 그런데 협상을 하다 보니까 조합원들한테 뭐 이렇게 빌트인도 좀 더 넣어주고 이것저것 혜택이 좀 돌아오다 보니까 공사비가 조금 올라갔다. 예를 들어서. 올라갔다 그래서 공사비가 예를 들어 이거보다 10만 원이 더 올라갔다 해도 비례율이 얼마예요? 111%입니다. 그러니까 봉천 14구역은 무조건 지금 현재 용적률로 한다고 하더라도 110% 이상은 무조건 확보가 되는구나. 네. 이거 수익성이 좋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뭐냐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내가 그럼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내가 빌라를 또 가지고 있는데 내가 들어갈 때 얼마를 부담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겁니다. 이것도 현재 용적률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빌라나 다세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추정분담금에서 내 재산 받은 게 내가 만약에 3억을 가지고 있다. 내 재산 가치가 3억이다. 그러면 3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23평 들어갈 적에는 1,40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3억으로 평가된 사람이 30평 들어갈 적에는 약 한 1억 2천 정도 내야 됩니다. 1억 2천 내야 됩니다. 그런데 2억 정도밖에 안 된다. 내가 한 2억 정도 된다 그러면 2억 되는 사람이 23평 들어가려면 한 1억 정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금액이 작을 경우에는 추가 부담금 내는 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굳이 이거 23평으로 할 필요 없어요. 왜? 20평으로 해도 돼요. 왜냐하면 세대 확장이 가능합니다. 확장을 하면 베란다 확장을 요즘 다 하는 추세입니다. 잠실에 가서도 베란다 확장한 집하고 확장 안 한 집하고 전세 놓을 적에 무조건 베란다 확장 안 하면 전세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 확장하는 추세니까 굳이 23평, 33평 이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20평만 했다고 하더라도 3평은 나중에 확장을 해서 확보가 가능하니까 요거는 조합원들이 재산 가치가 좀 작은 사람도 나중에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입주가 가능하게끔 조합에서 요 평형대는 조정할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가급적 많이 입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할 거고요. 단독주택을 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은 보통 30평에서 40평 정도 딱 넓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30평이다 그러면 단독주택을 30평 가지고 있으면 평균적으로 한 1,046만 원 정도 되는데 3억 1,300만 원이고 내 재산 가치가 권리가액이 얼마가 되냐면 토지 30평일 때는 3억 6천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3억 6천 되니까 23평 들어갈 적에는 3천만 원 돌려받는 거고요. 33평 들어갈 적에는 약 1억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단독주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40평이다. 40평을 가지고 내 단독주택이 40평이다. 40평일 때는 33평을 들어가고 1670만 원 정도가 돌려받는 거죠. 그죠? 네, 이런 정도의 수익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 수익성 가지고 있는 조합이 사실 없습니다. 없으니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요거는 지난번에 실태조사한 거는 이건 평가사들이 한 게 아니에요. 이건 평가사들이 한 게 아니고 평가사가 아닌 분들이 요건 자료를 냈던 것이고, 요번에 이 검증위원회 심의했던 거는 이제 평가사들이 한 거죠. 요거 한 건데, 자, 평가사들이 하기 전에 사전에 실태조사할 적엔 제 조합원들의 재산가치가 얼마였느냐면 4,880억이었었어요. 그런데 평가사가 저희들이 직접 해보니까 조합원들 재산가치가 5,620억 정도 되더라. 재산가치가 올라갔죠. 그죠? 자, 그런데 요 재산가치는
지금 현재 실태조사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한 그때 당시의 가격입니다. 자, 그런데 재개발 현장을 가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조합 설립이 제대로 되고 사업이 갈 것 같다. 그래가지고 조합 설립이 인가가 되죠. 인가가 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난 뒤에 사업시행가 받죠. 그러면 사업시행가 받고 난 뒤에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사업시행가 받고 난 뒤에 조합원들이 이제 진짜로 관리처분 총회까지 하고 2주를 하더라. 2주 하면 가격이 올라가요. 또 올라가요. 지금 개포동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처음에 개포동에서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는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 분양가가 평당 한 3,800, 3,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게 처음에 조합 설립하려고 할 때 그때 예상했던 분양가입니다. 일반 분양가.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느냐? 3,700 하던 것이 조합 설립 받고 사업시행가 받고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고 나니까 그게 5천만 원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토지 가격이 다음 사업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예요. 단계별로.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5,600억인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평가는 언제 받느냐? 조합 설립인가 나고 사업시행가 난 다음에 사업시행가 고시 날짜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재산가치를 평가받아요. 그러니까 재산가치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올라가면 올라갈지 내려갈 수는 절대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사업성 비교한 건데 요거는 지금 현재는 용적률 250%까지 했다고 그랬죠? 사업성을. 그랬는데 나중에 얼마가 된다고요? 273% 바뀐다 했습니다. 자, 273%로 바뀌었으면 비례율이 얼마가 바뀌었습니까? 115%에서 150%. 그죠? 150, 아니, 125%. 그죠? 비례율 125%. 그래서 이 정도 수익성이 나오는 현장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사업이 진행이 될수록 중간에 이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들한테 기회를 주고 시에서 조합원들한테 기회를 주고 중간에 미동의하고 현금 청산받고 나가라는 사업이 아니에요.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냥 중간에 팔고 나가는 사람이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는 거고요. 이득을 가장 많이 보는 건 누구냐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분양을 받아서 입주하는 거. 그게 바로 가장 이득을 많이 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내가 동의를 했다가 현금 청산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금 청산하고 나가시는 분들은 별도의 또 평가사가 평가해가지고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어떻게 되느냐면 가격이 단계별로 올라간다 그랬죠? 가격이 단계별로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올라가는 단계별로 먼저 팔고 나가는 사람은 개발이익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그냥 팔고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팔고 나가는 사람은 개발이익이 조금 더 들어갔으니까 그죠? 생긴 만큼 그거 좀 더 받고 나가는 거고 그리고 가장 많이 이득을 보는 사람은 마지막에 입주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이 사업 방식이 바로 재개발 사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 방식은 현금으로 팔고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로 받아야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사업에 내가 반대한다. 나는 도저히 아파트도 들어갈 형편도 안 되고 들어가고 싶지 않고 나는 땅을 밟고 살아야 된다. 난 단독주택에 가고 싶다. 그러면 일단 사업은 가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이 사업이 망가지잖아요. 망가지금 지금 현재 단독주택 평 1,000만 원 했는데 사업이 중간에 섰버리면 그 1,000만 원 시세가 갈까요? 안 가요. 왜? 사업이 적어졌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다. 그럼 이 동네가 자꾸 술렁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형편없는 그 단독주택에 누가 사가지고 들어와서 살겠어요? 그냥 주민들만 사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사업을 반대하시는 분도 사업에 찬성을 해가지고 사업에 가게끔 하고 그리고